안녕하세요. 국회 예산정책처입니다. 오늘은 정부가 지난 9월에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의 특징과 주요 분석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먼저 예산안 총량에 대한 분석 내용을 설명드린 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정부 주요 정책과 사업들에 대한 분석 결과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량 분석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의 총수입은 674.2조 원으로 전년 추경 대비 31.8조 원이 증가하였고, 총 지출은 728조 원으로 전년 추경 대비 14.2조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관리재정수지는 109조 원 적자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4%로 전망되며, 국가채무는 1415.2조 원으로 GDP 대비 51.6%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재원 배분입니다. 내년도 12대 분야별 재원 배분을 살펴보면 보건, 복지, 고용 분야가 기초생활보장급여 확대 등에 따라 올해 본 예산 대비 20.4조 원 증가하여 가장 증가 규모가 크고, AI 등 첨단 산업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 확대에 따라 R&D 분야가 가장 높은 19.3%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습니다. 12대 분야 중 유일하게 감소한 분야는 외교, 통일 분야로서 이는 ODA 예산의 감액에 기인합니다. 정부의 재정 기조를 살펴보면 재정 충격 지수인 FI 기준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금년 본 예산 대비 확장적으로 판단되며 2028년까지 확장적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2026년의 경우 금년도 추경 기준으로는 다소 긴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GDP 대비 국가채무를 51.6%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가채무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GDP 대비 일반 정부 부채 비율은 2025년 53.4%로 IMF 기준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으나, 주요 선진국의 경우 2020년 이후 하향한 정세를 나타낸 반면 우리나라는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역대 최대인 27조 원 수준의 지출구조 조정을 실시하였다고 밝혔으며, 일부 부처를 제외한 조정 내역을 최초로 공개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종료사업, 사업이관, 총사업비 불변사업 등 지출구조 조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정책 및 사업별 분석 결과입니다. 먼저 AI 지원 예산안은 전년 추경 대비 79.3% 증액된 10.1조 원으로 41개 부처, 515개 세부 사업에 편성되었으며, 이 중 신규 사업 예산이 3.3조 원에 달합니다. 이와 같이 정부의 중점 투자 대상으로서 수행기관과 사업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므로 부처 간 유사 사업 편성을 방지하고 일관된 편성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 직속 국가 AI 전략위원회와 예산당국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관리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정부는 2028년까지 GPU 약 5만 장 확보를 전제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정부 직접 구매분이 3.7만 장 수준입니다. 그러나 대규모 재정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배분 계획, 사용료 부과 체계 등이 확정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는 한편 민간 주도의 국가 AI 컴퓨팅 센터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민간의 AI 인프라 투자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AX 스프린트 300은 생활밀접형 AI 제품 300개의 신속한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10개 부처에 총 8,92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업기간이 1년인 타입1은 이미 실용화 단계에 있거나 시장에 유사 제품이 출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사업기간이 2년인 타입2 중 일부의 경우 기술 개발 초기 단계 제품으로 신속 상용화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 성숙도, 재정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면밀한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각 부처 소관 전문기관의 분산된 사업 수행 과정에서 부처 간 지원 대상 중복, 상이한 관리 운영비 산정 기준과 공모 시기 등에 따른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통 업무 일원화, 통합 공모 등 운용 효율화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정부는 AI 인재 양성과 관련하여 군 장병, 소상공인, 대학생,
전 국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 교육 및 활용과 고급 인재 양성으로 구분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본 교육의 경우 대상자에 따라 교육 공간, 인프라, 교육 수요 등의 부족이 예상되므로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고급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 지원은 중복적으로 편성된 측면을 고려하여 사업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R&D 분야의 내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5.7조 원 증가한 35.3조 원입니다. 최근 OECD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정부 R&D 투자 및 성과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므로 성과 중심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 법사위에 계류된 개정안에 따라 폐지가 예정된 R&D 분야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가 과거 사업별로 3천억 원 이상의 총사업비 감액 성과를 나타냈다는 점을 고려하여 R&D 예타 폐지에 따른 재정 투자의 효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통상 현안 대응과 수출 지원 예산안 분석입니다. 통상 현안 대응 예산안은 2.1조 원으로 전년 추경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내년도 예산안에 1.9조 원으로 편성된 대미 투자 지원 정책 금융 패키지의 경우 국회 심의 과정에서 협상 결과에 따른 구체적 투자 방식과 내용, 시기 등을 반영하여 기관별 출연, 출자 규모의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미 조선 및 방산협력 사업 또한 양국 간 협의 결과를 반영한 예산안 심사가 필요하며 특히 함정 MRO 관련 사업의 경우 부처 간 전문 인력 양성 등 지원 내용이 일부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산업통상부와 방위사업청 사업 간 연계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2025년 추경을 통해 편성된 관세 대응 수출 바우처의 사용 기한이 금년 말로 짧게 설정되어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한편 중장기적 관점에서 요소 등 핵심 품목의 공급망 국산화와 생태계 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상공인 지원 재정 사업입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소상공인 정책금융 상환 현장, 대환대출 중심의 정책 성과는 있었으나 단기적 생존, 보호 중심의 정책 효과의 한계를 고려하여 중장기 혁신성장 지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기업 성장 사다리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기업가형 소상공인 성장 지원 사업 체계를 강화하고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한편 온라인 시장 진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내년도 산재보험급여 예산안은 8.1조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최근 업무상 질병 평균 처리 기간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산재 근로자의 치료와 생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역학조사 지원이 업무상 질병 판단 지원의 주요 요인에 해당하므로 직업환경연 구원과 산업안전연구원의 관련 인력 중원을 검토하는 한편 2028년까지 산업안전감독관을 3,000명으로 중원한다는 정부 계획에 따라 다양한 경로로 인력이 충원될 예정이므로 효과적인 관서별 인원 배치, 충분한 직무교육 등 면밀한 사업계획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청년자산형성 지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0.9조 원 증가한 3조 원 규모입니다. 2022년 이후 6개 부처 10개 사업에서 청년자산형성 목적 사업의 도입과 종료가 반복되면서 사업 수혜자인 청년층의 혼선을 초래한 문제가 있으므로 지원 사업의 조정 체계를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싱가포르 등과 같이 생애주기 관점에서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군인 처우 개선을 위한 현금성 지원 사업에 대한 분석입니다. 최근 병사 월급이 큰 폭으로 인상된 가운데 초급 간부를 중심으로 이탈률이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도 초급 간부 인건비를 6% 이상 인상하고 장기복무 선발자 등을 대상으로 3년간 월 30만 원을 매칭하는 청년 간부 내일준비 지원 사업을 신설하였으며 장교 및 부사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였습니다. 다만 그간 특정 신분, 직급에 국한된 처우 개선이 단편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다른 직급의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되는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전력 유지, 인재 유치, 지휘체계 안정을 위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처우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경직성 경비 확대를 고려한 중장기적 재원 배분 계획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사업 지방우대 정책 분석입니다. 정부는 아동수당,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등 7개 시범사업에 대해 인구 감소와 낙후도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을 특별과 우대, 일반 지역으로 세분화하여 정부의 지원 비율을 차등화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재정 분담 수준, 정책 추진을 위한 해당 지역 인프라와 실수요, 재정 여건 등에 대한 사전 검토가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아동수당의 지역사랑 상품권을 수령할 때 1만 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될 예정이나 상품권에 대한 정책 할인율을 고려할 때 현금 수령 후 상품권 구매가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어 지급 형태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2026년 10월 인구 감소 지역과 관심 지역의 재지정이 이루어질 예정인데 이 과정에서 성과 달성 지자체가 제외되어 지원이 단절되는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단계적인 지원 축소 등 해제 기준을 정교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 정책펀드 분석입니다. 그간 중소기업 모태펀드, 농림수산식품 모태펀드 등 다양한 정책펀드가 조성되며 재정 투입 규모도 확대되고 있고 내년에는 총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을 위해 출자 예산 1조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책펀드의 종류와 출자 규모가 증가하면서 정책펀드 간 투자 분야가 중복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국민성장펀드는 AI,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분야 등을 지원할 계획이므로 중소기업 모태펀드 등 기존 정책펀드와 차별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펀드 투자 방식의 재정 지출과 굳고 귀속 없는 재투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정책펀드 운용 현황과 투자 실적 점검을 위한 종합보고서의 국회 제출, 펀드 회수 재원의 국고 반환, 원칙, 재투자 시 국회 보고 등 정책펀드에 대한 국회 심의 강화를 위해 국가재정법상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및 관리체계 분석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추경 대비 1,500억 원이 증액된 1조 1,50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지역별 국비지원 비율을 차등화할 예정이나 지역에 관계없이 발행액의 최소 5%를 지방비로 부담함에 따라 인구당 발행액이 높지만 재정력이 낮은 지자체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인구 감소 지역 등 지역별 특성에 따라 최소 부담율을 차등화하는 지방비 매칭의 탄력적 운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일부 지자체의 경우 자금 보유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거나 이자 수입을 세외 수입으로 처리하지 않고 통장에 방치하는 사례가 있어 상품권 운영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관리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마지막은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하는 내년도 경제 재정 전망과 예산안 및 세법 개정안 분석, 하반기 사업평가 보고서 등 총 34건의 목록과 발간 계획입니다. 해당 보고서가 국회 2026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의 특징과 주요 분석 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